5층 B블록 입구. 방 한쪽을 차지한 기계 장치를 조사해보았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나 보군. 지아씨가 손가락에 가득히 묻은 먼지를 털어냈다. 버튼은 많지만 모두 반응이 없어요. 오래된 TV가 혼자 돌아가고 있다. 채널을 바꿔봐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폐 건전지 함유군. 온통 못쓰는 전지뿐이네요. 녹이 낀 가스통이 굴러다니고 있다. 문 오른쪽에 큰 철제 박스가 달려있다. 뚜껑 위쪽에 달린 작은 창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뭐가 있어요? 스위치가 몇 개인가 달린 장치예요. 이 뚜껑을 열면서 제대로 보고 싶은데. 하지만 열쇠의 구멍도 손잡이도 없는 뚜껑을 제거할 방법은 딱히 떠오르지 않았다. 녹슨 철판에 반쯤 지워진 글씨로 공시 입력 시 개방이라고 쓰여 있었다. 혜진 씨가 TV 뒤쪽 천장을 가리켰다. 저쪽 전선에 뭔가 걸려있어요? 보여요? 어디 보자. 지아 씨가 TV 위로 올라가 팔을 길게 뻗었다. 절연 테이프로군. 거의 없긴 하지만 한 번 정도로는 더 쓸 수 있겠어. 절연 테이프 입수. 끊어진 케이블에서 스파크가 튀고 있다. 섣불리 다가가면 감전될지도 모른다. 요 절연 테이프를 임재하 씨에게 주고 수리해주세요. 재하 씨에게 절연 테이프를 건넸다. 저 위에 끊어진 전선을 수리할 수 있을까요? 유승경 부탁인데 들어줘야지. 기다려보라고. 재하 씨는 절연 테이프로 전선을 감아 휘복처럼 만들어냈다. 휴, 나도 이제 슬슬 체력이 달리는구만. 내려온 재하 씨가 이마에 땀을 닦았다. 문 오른쪽에 큰 철제 박스가 달려있다. 또 기계를 눌러봅시다. 저기 아까와 좀 다른 게 있는데. 재하 씨가 어깨를 두드렸다. 장치 중앙 위쪽에 버튼에 불이 들어와 있었다. 처음 왔을 땐 모두 꺼져 있었는데. 바로 확인해 보는 게 좋겠어요. 고개를 끄덕이고 버튼을 눌렀다. 문 오른쪽 철제 박스의 문이 열렸다. 열린 박스 안에는 몇 개의 버튼과 사다리처럼 얽힌 전선이 있었다. 좀 더 자세히 조사해보죠. 와우, 꼬여있어. 여기 불이 들어와 있네요. 복잡하게 얽힌 전선 아래로 램프가 켜진 4개의 박스가 연결되어 있다. 일단 4번 눌러보겠습니다. 붉은 버튼에 숫자 4가 새겨져 있다. 버튼을 힘줘 눌렀다. 갑자기 방 안에서 요란한 소리가 났다. 무슨 일이죠? 불러보던 재하씨가 들어온 문 쪽으로 달려갔다. 문이 잠겼어. 어떡하죠? 우리가 찾지 못한 다른 변화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걸 찾아보도록 하죠. 당황한 사람들을 추스려 방 안을 다시 한번 조사해보기로 했다. 여기 뭔가 떨어져 있는데? 바닥에서 못 보던 것이 떨어져 있었다. 리모컨이군요. 그런데 뒤에 뚜껑을 열어보니 배터리가 없었다. 어디에 쓰는 건지 알아볼 길이 없군. 배터리가 있어야 여기저기 눌러볼 텐데. 배터리를 찾아야 되는데. 재하씨가 리모컨을 든 채 두리번거렸다. 이껏 이걸 얻었는데 건전지가 없다니. 여기 쓸만한 게 없으려나? 여기 있는 전지들은 망가지거나 떨어져서 쓸 수 있는 것일 텐데요. 조사해봐야 시간 낭비 아닐까요? 그래도 역시 그냥 넘어가긴 아깝군. 일단 생긴 게 멀쩡한 놈들만 좀 골라줘봐. 아, 예. 폐 건전지함을 뒤져 크게 망가지지 않은 것들을 3개 정도 찾아냈다. 그 많은 것들 중에 겨우 3개 나오다니. 상태가 정말 나쁘군. 생긴 것만 보고 잔량을 알 순 없잖아요. 어쩔 생각이에요? 재하씨가 혜진씨를 보고 싱긋 웃었다. 아, 방법이 있다네. 재하씨는 손가락 끝에 침을 바르고 전지의 한쪽 그걸 혀에 댔다.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2개는 잔량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맛이 참 찝찝하구만. 따라와. 리모컨하고 배터리랑 좋아.
녹슨 철판에 반쯤 지어진 글씨로 동시 개방이라고 쓰여져 있었다. 문이 열렸어요. 어차피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야. 앞으로 쭉 가보자고. 3번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붉은 버튼에 숫자 3이 새겨져 있다. 버튼을 힘줘 눌렀다. 장치에서 스파크가 튀더니 아래의 내부가 모두 붉은색으로 바뀌었다. 장치가 갑자기 폭발하며 화염 속에 휘말리고 말았다. 손을 쓸 새도 없이 모두 잿더미가 되어 흩어져 갔다. 엔딩 18 화염. 게임 오버. 방에 가운데가 없어. 절벽처럼 끊어진 공간 사이에 폭이 좁은 철판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이거 조심해서 건너야겠는걸. 손에 메인 땀을 바지에 문질러 닦았다. 5층 B블럭 복도. 파이프 탱크 옆에 부직갱이를 발견했다. 녹슬고 굽긴 했지만 꽤 쓸만해 보이는군. 방법이 없군요. 철판을 이용해 건너편으로 가야겠습니다. 말도 안 돼. 너무 위험해요. 그렇다고 여기서 마냥 있을 수만도 없어. 응? 문 왼쪽에 넓은 철판이 눈에 띄는 순간 어떤 생각이 머리에 떠올랐다. 이렇게 하죠. 제가 먼저 건너서 저쪽에 세워둔 넓은 철판을 옆에 붙이겠습니다. 그런 두 분은 더 안전하게 길을 건너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 주시겠어요? 그렇게 해준다면야 고맙지만 괜찮겠소? 네, 해보겠습니다. 나는 침을 한번 삼키고 철판을 향해 발을 내딛었다. 이거 왜 이렇게 길어? 14초, 13초, 12초, 8초, 7초, 6초, 4, 3, 2, 1. 아이고, 발을 헛디뎠다고 느낀 순간 몸이 공중에서 떠올랐다. 주변 풍경이 한순간에 암흑으로 바뀌었다. 공포에 질린 비명이 끝나기도 전에 몸은 땅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다. 엔딩 19 산산조각. 균형 맞추기 성공. 무사히 발판을 꺼냈다. 즉시 이동해 넓은 철판을 바닥에 걸쳤다. 수고했어. 문 오른쪽에 작은 버튼이 있다. 눌러보았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상하 2단으로 나뉘어진 기계장치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듯 먼지가 쌓여 있었다. 아래쪽에 서랍 같은 게 있군요. 자물쇠가 걸려있는데요. 서랍에 채워진 자물쇠는 작지만 의외로 튼튼했다. 이 정도면 때려서 부술 수도 있겠는데 도구가 없는 게 문제군. 없긴 왜 없어? 여기 부직갱이가 있는데. 부직갱이를 높이 들어 잠새로 후려쳤다. 잠새가 떨어져 나가며 서랍이 힘없이 벌어졌다. 열린 서랍을 조사해보았다. 잡동사니 풀대. 그렇군. 오미명, 미니카, 총. 깜짝 놀라 고개를 들어보니 재하씨가 총을 들고 있었다. 좋은 게 있군. 뭐 하려는 거예요? 재하씨는 싱긋 웃으며 방아쇠를 당겼다. 꽤 놀라는구만. 재하씨가 낮게 웃었다. 총구에서는 작은 불꽃이 타고 있었다. 라이터? 그래, 정말 그럴싸해서 나도 들어보기 전까지는 긴가민가 했다니까. 아주 마음에 쏙 드는구만. 마침 잘 되었어. 재하씨는 뭐가 그렇게 신나는지 권총 라이터를 만지작거리며 싱글거렸다. 순간적으로 섬뜩한 기분이 들었다. 마침 잘 되었다는 건 어떤 의미죠? 내가 그런 말을 했었나? 별 의미 없는 말이니 자넨 알 것 없어. 그래, 자네들 이거 가지면 되겠군. 재하씨는 잡동사니 더미에서 미니카와 고민용을 꺼내 던져주었다. 이런 건 됐어요. 기분 나쁘니까 그 라이터나 좀 치워요. 혜진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지만 재하씨는 계속 라이터를 겨누며 돌아다녔다. 대화. 미니카와 라이터.
그만 치우라니까요? 그렇게 진짜 같나? 하긴 이건 좀 오래된 물건 같아. 장인의 솜씨가 느껴진달까? 지아씨는 왠지 신나 보였다. 지아씨, 혜진씨가 저렇게 싫었는데 그만 집어넣으시죠. 지아씨는 입맛을 다시며 라이터를 집어넣었다. 그쪽의 미니카도 꽤 고급품이라고. 그냥 왕구점에서 파는 나부랭이들하고는 달라. 지아씨의 말대로 미니카는 몸체가 사기로 만들어진 고풍스러운 종류였다. 이런 게 들어와 있는 걸 보면 이곳은 꽤나 오래된 장소인 듯 하네. 그렇게 말하며 지아씨는 다시 한번 방 안을 둘러보았다. 빨리 하무엘 씨한테 일러서 다 빼앗아 버렸으면 좋겠네. 뭐? 안 돼. 이런 중요한 걸. 지아씨는 깜짝 놀라 손을 흔들었다. 이제 집어넣을 테니 절대 비밀로 좀 해달라고. 눈 아파. 혜진씨는 갑자기 두 손으로 눈을 감며 한숨을 쉬었다. 괜찮으세요? 시야가 좀 흐릿하네요. 빨리 여기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저 바보 같은 기자도 눈앞에서 치웠으면 좋겠고요. 장혜진, 악화. 눈이 점점 안 좋아지나 보네요. 파이프 탱크가 벽에서부터 빠져나와 있다. 손이 닿지 않을 만큼 높이 달린 시계의 바늘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다. 상하 2단으로 나누어진 기계장치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듯 먼지가 쌓여있다. 오른쪽에 작은 버튼이 있다. 눌러봤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열쇠 구멍이 없는 문이 굳게 잠겨있다. 이게 뭘까요? 혜진씨가 끊어진 바닥 안쪽을 가리켰다. 뭘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이 삐져나온 거요. 그녀의 말을 듣고 내려가 보니 바닥 구조물 사이에 패널 같은 것이 끼어 있었다. 재하씨, 좀 도와주세요. 재하씨와 함께 힘을 합쳐 이제 뽑아낼 수 있었다. 세 개의 구멍 아래 화살표가 그려진 알 수 없는 형태였다. 이건 아무리 봐도 용도를 모르겠군. 문단편을 입수. 자, 무직갱이로 저 시계를 한번 건드려 봅시다. 시계바늘이 움직였다는 건 안에 전지가 들었다는 의미겠죠? 무직갱이를 들어 높이 매달린 시계를 쳐 떨어뜨렸다. 바닥에 떨어진 시계는 산산조각이 났다. 바닥에 떨어진 시계를 조사해 건전지 하나를 얻었다. 건전지 입수. 이제 2개를 얻었네요. 건전지 하나와 또 건전지 하나. 건전지 세트. 이거를 요 리모컨에 넣어주면 리모컨 이제 한번 눌러봅시다. 건전지를 넣은 리모컨 센서에 대고 작동시켰다. 문이 열렸네요. 다음 방으로 5층 B블럭 브릿지. 여기 막 전기가 흐르네. 벽에 대형 철제 박스가 붙어있다. 나사가 빈틈없이 고정되어 있어요. 이건 드라이버 없으면 절대 못 풀겠어요. 드라이버가 있어야 되는군요. 창문인가? 내려진 블라인드를 걷어보았다. 맞은편 A블럭에 방이 보이는군. 저쪽도 창문이 있어. 나가는 쪽은 모두 막힌 가운데 어두운 공간 사이로 맞은편 방만 보이는 구조였다. 어이! 거기 아직 아무도 없나? 대답이 없었다. 아직 도착하지 않았나? 저기 뭐라고 쓰여져 있는 것 같은데? 자네는 혹시 보이나? 대하씨의 말에 고개를 내미고 건너편을 바라봤다. 벽방 문구로 보이는 글귀였다. 마지막으로 도달한 문. 저지른 죄의 옆에 누워 생과 사가 갈리리라 라고 쓰여 있었다. 재수없는 소리를 창문 너머로도 감상해보라 이건가? 취미하군. 천장이 무너지며 생긴 오르막의 정상 부분에 드라이버가 놓여 있었다. 철판에 살벌하게 전기가 흐르는데 무슨 수로 가져가지? 너무 높아서 키가 닿는 사람도 없어요. 전기가 통하지 않을 만한 것으로 드라이버를 밀어 떨어뜨릴 방법은 없을까?
이 건전지 세트를 미니카에 넣고 미니카 입수. 전지를 넣은 미니카를 꺼냈다. 그건 왜 사기 몸체의 구모 바퀴를 가진 미니카를 올려보내 드라이버를 손에 넣을 작전입니다. 미니카의 전원을 올리고 오르막의 아래쪽에 놓았다. 미니카가 빠른 속도로 오르막을 타고 올라갔다. 미니카는 드라이버를 밀쳐주며 함께 바닥으로 떨어졌다. 미니카는 완전히 부서졌군요. 몸체가 사기 재질로 만들어진 미니카는 떨어지면 산상 조각이 나버렸다. 저 아까운 걸 작작 좀 해요. 잔해 안에서 건전지를 꺼내어 챙겼다. 드라이버 입수. 이 드라이버로 모든 걸 이어봅시다. 바닥에 철판을 고정한 나사에 드라이버를 꽂아 돌렸다. 얇은 틈새 아래로 붉은 화살표가 그려져 있었다. 드라이버로 철제 박스의 나사들을 풀어냈다. 떨어진 철제 문을 방구석으로 밀어 놓았다. 손가락 부분이 절연 처리된 장갑 한 켤레를 발견했다. 긴 손잡이를 회전시켜 작동하는 스위치다. 손잡이를 잡고 몇 차례 돌렸지만 힘이 붙여 오랫동안 할 수 없었다. 내가 한번 해보지. 지아씨가 손잡이를 잡고 세차게 돌렸다. 저걸 봐. 창가 쪽 스위치에 불이 들어왔어. 혜진씨가 급하게 달려가서 버튼을 눌러보았다. 하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힘들어서 못하겠군. 지아씨가 숨을 헐떡이며 스위치를 놓아버렸다. 그러자 스위치 버튼에 불도 꺼져 버렸다. 바닥에 철판을 떼어낸 자리에 얇은 틈새가 나있다. 아래쪽에는 붉은 화살표가 그려져 있다. 그러면 왠지 구멍난 패널을 여기다 집어넣는 것 같아요. 여기에 패널이 맞아 들어갈 것 같군요. 패널의 화살표와 바닥 틈새 밑에 화살표를 맞춰 꽂아 넣었다. 딱 맞는군. 동시에 숫자판 중앙에 장치 커버가 열렸다. 오, 판이 엄청 크네. 철판 사이의 틈새에 패널이 꽂혀있다. 창가에 패널을 꽂으니 창문을 가리는군요. 다시 치워버릴까? 안쪽으로 가 패널 너머로 창 쪽을 바라봤다. 왜요? 혜진씨가 다가와 물었다. 맞은편 방의 협곡문이에요. 첫 줄의 마지막 글자인 문을 패널의 첫 번째 구멍에 넣고 보니까 문 옆에 4라고 보이는군요. 문 옆 4. 이건 어쩌면 4? 숫자 4가 쓰인 철판이다. 덮개가 열린 슬롯을 살펴보니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각각 2개씩 표시되어 있었다. 이거 빼박인데 건전지 세트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슬롯에 건전지 세트를 넣었다. 주변에 있는 4개의 문이 동시에 열렸다. 깜짝이야. 숫자 3이 써있던 구멍이다. 손을 넣어보기엔 지나치게 좁고 깊다. 드라이버를 장갑하고 합해서 아닌가? 장갑을 가지고 장갑하고 부직갱이를 합해서 감쌈 부직갱이. 그가 4가 써있던 구멍이다. 문 옆에 사람은 역시 여기가 아닐까요? 장갑으로 붙잡은 부직갱이를 구멍 안으로 힘껏 밀어 넣었다. 방금 무슨 소리 들리지 않았소? 네, 안쪽으로 밀리는 느낌하고 같이. 가운데 불도 들어왔어요. 부직갱이를 잡은 손을 놓았다. 그러자 중앙 슬롯에 불도 꺼졌다. 내 생각엔 이걸 붙잡고 불을 켜두는 게 좋을 것 같군. 좋습니다. 그럼 제가 힘껏 누르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은 다른 장소를 조사해보세요. 다시 팔에 힘을 주고 부직갱이를 밀어 넣었다. 제가 여기 고정시켜 놓을 테니 다른 곳을 조사해보세요. 저 사람에게 소리쳤다. 나도 이걸 돌려보지. 지아씨가 회전 손잡이를 세차게 돌렸다. 나와 지아씨가 모두 장치를 작동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혜진 씨만 남았다. 혜진 씨, 방 안을 조사해 보세요. 아, 알겠어요. 이 빨간 버튼 눌러볼게요. 혜진 씨는 창가의 스위치 쪽으로 달려갔다. 이제 눌러볼 거라곤 이것뿐이야. 그녀는 두 손을 모아 힘껏 스위치를 눌렀다. 무슨 일이지? 각자 자신이 작동시킨 장치에서 조심스럽게 손을 떼었다. 방 안에는 특별한 변화가 없군요. 다시 입구 쪽으로 가보는 게 좋겠어. 대책을 논의하고 있을 때 복도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이제 열렸군. 수혁씨? 어떻게? 방금 4층에서 올라오는 문이 열려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보다 한무의 형사가 쓰러졌습니다. 일단 4층으로 옮겨놓은 상태지만 의식이 없습니다. 무예 선배가? 카드키로 문을 열고 들어갔다. 무예 선배는 의식을 잃은 채 침대에 누워있었다. 멀쩡하게 돌아다니던 사람이 어떻게 된 겁니까? 수혁씨는 고개를 쳤다. 글쎄요. 방에서 나가려는데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중독 상태에서 무례를 하셨기 때문일 거예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였는데 어쩌면 평정을 유지하는 자체가 무리였을지도 모릅니다. 돌이켜보면 무예 선배는 계속해서 두통을 호소했었다. B블록 쪽은 중도에 길이 막혀서 더 진행할 수 없었는데 A블록 쪽은 어땠습니까?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4층으로 돌아가는 문이 잠겼다 열렸을 뿐이었죠. 양쪽 다 수학은 없었던 거군요. 무예 선배는 쓰러지고 길은 찾지 못했다. 사람들도 모두 지친 상태다. 어쩌면 쉬지 않고 왔기에 무예 선배가 쓰러져 버린 걸지도 모른다. 휴식조를 빼고는 한 번도 쉬지 않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시 길을 찾아보죠. 누가 어디서 노리고 있을지 모르는데 속 편하게 쉴 수 있습니까? 난 휴식의 전송이여. 전과 같은 일은 아무에게도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생기지 않을 거 아니야. 재하씨가 수혁씨를 흘끗거리며 말했다. 아니 어쩌면 수연씨를 보고 있는 걸지도. 그의 시선은 종잡을 수 없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무예씨도 저 지경이고. 수혁씨는 고개를 돌려 무예 선배를 바라봤다. 어쩔 수 없군요. 3시간 정도로 어떻습니까? 그의 제안을 받아들여 3시간 동안 휴식하기로 했다. 각자 방으로 들어가세요. 다른 사람의 방으로 가시면 안됩니다. 배수씨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조심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각자 키를 가지고 방으로 흩어졌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나도 테이블 쪽으로 자리를 옮겼다. 지난 사건들을 곰곰이 떠올렸다. 과연 누구의 소행이었을까? 외부인? 아니면 내부인 중에 누구? 희경씨와 대수씨의 건을 보면 차라리 자살 같다는 생각마저 든다. 무언가 잡힐 듯 하면서도 잡히지 않는다. 위화감인지 기시감인지 모를 오한 무언가가 머릿속을 부유하고 있다. 무예 선배는 앞서가지 말라고 했다. 그리고 고생이 심해질 것이라고. 무슨 의미였을까?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었다. 혜연씨? 문 밖에서 부르는 소리에 정신을 차렸다. 약 1시간 정도 지났다. 아직은 휴식 시간일 텐데 누굽니까? 저예요. 양수연. 수연씨가 웬일로? 일어나 문을 반쯤 열었다. 무슨 일이시죠? 이걸 좀 보세요. 수연씨가 소매를 거둔 팔을 문 안으로 집어넣었다. 검은 소매 안쪽에서 형광색으로 빛나는 물질이 묻어 있었다. 문을 열고 수연씨를 안으로 들여보냈다. 이게 뭐죠? A블록 끝에서 창문을 조사할 때 묻었던 거예요. 그때 단순히 뭔가 묻었다고만 생각했는데 불 꺼진 방에서 소매를 걷어보니 이렇게 빛나고 있었어요. 야광물질 같군요. 무슨 글자의 일부인 것 같은데 당시에는 의식하지 못했었습니까? 네, 무예씨를 부축하느라 방금 전에야 발견했어요. 지금 가서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같이 가주셨으면 해요. 지금? 사람들이 모두 일어난 뒤에 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수연씨는 굳은 표정이 되었다. 한순간이라도 빨리 나가고 싶어요. 적어도 나갈 힌트라도 알았으면 해요. 이걸 발견했을 때 혼자라도 확인해보고 싶은 충동을 억지로 누르느라 수혁씨에게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대수씨가 죽었을 때 본 수혁씨의 모습, 그 이후로 수혁씨를 믿을 수 없게 됐어요. 왜 이런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제 마음을 스스로도. 수연씨는 고개를 숙였다. 생각해보면 그때 이후로 수혁씨의 태도는 계속해서 믿업지 못한 면이 있었다. 살해 당시의 상황도 얼버무리고 혜준씨와 나눈 대화 역시 공개하지 않았다. 그 때문에 수연씨는 그에 대한 신뢰를 잃은 것이다. 답답한 마음에 공포와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온 그녀를 보니 새삼 수혁씨의 태도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드러낼 수는 없었다. 지아씨도 신용할 수 없는 느낌이에요. 거기 모유씨는 저 상태라 혜연씨 밖엔 부탁드려요. 같이 5층으로 가주세요. 수연씨가 간절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그럼 가보죠. 그녀를 따라 올라가 보기로 결심했다. 좋습니다. 같이 가보죠. 아, 고마워요. 제 억지를 받아주셔서. 혜연씨가 함께 간다면 안심해요. 아니 저도 특별히 도움될 건 없는걸요. 카드키로 방의 문을 확실히 잠그고 조용히 밖으로 나왔다. 어서 브릿지로 가보죠. 수연씨가 불안한 표정으로 재촉했다. 분명히 창가 쪽에서 묻었던 걸로 기억해요. 수연씨는 걷은 소맥자락을 만지작거렸다. 분명 이 근처였는데. 창가에 선 수연씨는 안쪽을 손으로 쓰다듬었다. 혜연씨, 불을 잠시 꺼주겠어요? 그녀는 문 옆에 스위치를 가리켰다. 네. 문 쪽으로 가 스위치를 내렸다. 뭔가 글씨가 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창문 아래쪽에 약한 빛이 눈에 띄었다. 글자가 나타났습니다. 찾았다. 미소를 지으며 몸을 숙이던 그녀가 갑자기 멈칫하고 창문을 바라보았다. 왜 그러시죠? 지아씨예요. 지아씨가 권총 라이터를 겨누고 있어요. 어째서 오면서 얻었던 실총 모양의 라이터가 분명하다. 권총 라이터로? 누구를 겨누고 있습니까? 창가로 달려갔다. 지아씨를 내리치고 있어요. 저 사람은 다급히 창 너머로 고개를 뻗었다. 보면 안 돼. 가로막는 수연씨 너머로 보이는 선명히 보이는 광경. 그곳은 피투성이의 얼굴로 쓰러진 지아씨와 우주깽이를 든 채 이쪽을 응시하는 섬뜩한 표정의 강수혁이었다. 수연씨는 힘없이 주저앉아버렸다. 제6장 종국. 저를 따라오세요. 현장을 목격한 이상 저자를 잡아야만 합니다. 태연씨가 급하게 방을 빠져나갔다. 나도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 몸을 일으켜 빠르게 방을 빠져나갔다. 또 총소리? 아래층으로 내려오자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비명은 수연씨였어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총소리까지 들렸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자꾸 시끄럽게들 하니 실수가 없군. 저쪽 문을 열고 모여씨가 나타났다. 모여씨는 이제 괜찮은 거예요? 아주 괜찮지는 않지만 일어서 다닐 정도는 되는군. 특히 방금 총소리를 듣고 정신이 번쩍 났지. 혜연씨는요? 아까 여기에 있으라고 하고 비블럭 쪽으로 올라갔어요. 우리도 어서 가보지. 모여씨가 비틀거리며 위로 올라갔다. 휘청이는 발걸음으로 그의 뒤를 따랐다. 임박한 노래가 나오네요. 두 명의 시체? 무슨 일이고? 한쪽 머리가 짓이겨진 지아씨의 시체가 벽에 기대어져 있다. 문 앞에는 권총을 머리에 가져다 댄 채 쓰러진 수혁씨의 시체가 있었다. 방에서 펼쳐진 지옥에 모두 할 말을 잃은 듯 했다. 한가운데 태연씨가 망연 자실한 표정으로 서있다. 태연씨, 수연씨, 무여선배, 면목 없습니다. 도착했을 땐 이미. 돌아본 그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양수연 목격, 강수혁 죽음, 김재아 죽음. 와, 많이 죽었네 이번엔. 2명이나 죽었네요.
시신을 조사해 보겠습니다. 무여씨와 태연씨가 수혁씨 쪽으로 다가갔다. 나는 눈을 감고 벽을 향했다. 내 총이 여기 와 있구만. 무여씨가 한숨을 쉬었다. 다시 이런 일에 쓰이다니. 발사 흔적이 있습니다. 확실히 이 총에 의한 사망인 것 같군요. 두 사람은 잠시 말이 없었다. 이제 강수혁을 한번 보세. 네, 일단 통상을 제외한 외상이나 몸싸움의 징후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꿰매거나 떼온 상처도 없어. 건강한 친구였군. 총상은 가슴에 한 발뿐이지만 수십 초 이상 버티지 못했을 거야. 피살자가 총을 들고 있지만 스스로 쏘았다고 보기엔 총상 부위가 이상합니다. 머리를 쏘는 사람은 많아도 가슴을 쏘는 사람은 드물지. 하지만 이 손모양의 모양이나 팔 근육이 경직된 모습을 보게 적어도 사망 직전 자신의 머리에 총구를 가져간 건 강수혁의 자의였네. 그럼 역시 그가 재하씨를 죽이고 자살을? 무여씨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말도 안 돼요. 지금 수혁씨가 범인이라도 된다는 거예요? 확실히 어떤 원한관계도 보이지 않았던 두 사람이긴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번에 사건에는 강력한 증거, 저와 수연씨라는 목격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머리에 댄 총기까지. 혼란스러움이 가중되어 갔다. 나는 무거운 입을 열었다. 나도 믿을 수 없어요. 아니 믿고 싶지 않아요. 슬픔과 좌절이 뒤섞인 방에 희비린내가 가득한 이 장소에서 한시라도 빨리 떠나고 싶을 뿐이었다. 참혹하구만. 사인은 둔기로 인한 부부 손상 같습니다. 이 방에 두었던 부직갱이를 사용한 듯합니다. 그 부직갱이는 지금 어디에 있나? 사라졌습니다. 무여씨는 한숨을 쉬었다. 아마 저쪽 방에 낭떠러지에라도 던져버렸겠지. 다시 고개를 돌려 시신 쪽을 보았다. 뒤에서 맞은 것 같군. 아, 그 순간은 수연씨가 목격했을 겁니다. 자네는 전 한 발 늦어서 직후의 모습만 보았습니다. 그렇군. 무여씨가 이쪽을 보며 물었다. 어떻게 된 건가? 그때 소매에 묻은 야광 물질을 확인해보기 위해 태연씨야 건너편 방에 올라갈 일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내가 보았던 재하씨의 마지막 순간을 떠올렸다. 분명히 몸을 돌린 순간이었다. 무여씨가 말씀하신 대로예요. 수혁씨는 재하씨가 등을 돌리자 갑자기 공격했어요. 왜 몸을 돌렸을까요? 오로지 창밖이라도 보려고 했나? 무여씨는 재하씨의 상의를 들어올리고 몸을 살폈다. 건강하다고 한 말은 진짜였나 보군. 몸은 깨끗해. 여기 꽂았던 부직갱이가 사라졌습니다. 무여씨가 창 너머를 바라보았다. 가깝다고 하기엔 멀다고 하기엔 가까운 애매한 거리로군. 이건 뭔가? 저와 재하씨, 혜진씨가 들어왔을 때 사용한 물건입니다. 다시 나가서 무여씨가 문을 막고 돌아섰다. 나가기 전에 잠시 이 사건 직전의 행적을 들어보겠네. 방 안에 혼자 있었어요. 잠시 쉬다가 팔을 걷으면서 야광 물질을 발견했어요. 그 다음에는 태연씨에게 말하고 함께 5층에 올라갔어요. 전 무여 선배를 지키고 있다가 수연씨와 함께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죽은 두 사람의 마지막 행적에 대해 아는 건 없나? 모두 고개를 저었다. 해산하고 휴식하러 갈 때 특별한 대화 같은 건 하지 않았습니다. 난 곧바로 방으로 들어갔어요. 수혁씨와 어느 방에서 쉴 건지 짧게 이야기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살아있었는데 그 외의 사람들과 대화한 적은 없나? 네, 전혀. 혜진씨도 고개를 저었다. 별 도움들은 안 되는군. 증명해줄 만한 사람도 다 죽어버렸으니. 무여씨는 뒤통수를 긁으며 밖으로 향했다. 그래서 건너편 방의 야간 물질은 조사가 끝났나? 아니요. 미처 다 보기 전에 사건이 일어나는 바람에 무슨 글자가 쓰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쪽으로 가서 제대로 확인을 보세. 이 방이었죠?
불을 끄고 창가 아래를 보세요. 다가선 무여씨가 천천히 문자를 읽었다. 길은 비밀스러운 상자에 있다. 길은 비밀스러운 상자의 위에 있다? 그는 창가를 붙잡고 힘겹게 일어섰다. 불을 켜게. 힌트가 맞긴 한 것 같군. 비밀스러운 상자가 무엇일 것 같나? 무여씨가 모두를 돌아보며 물었다. 회의. 비밀스러운 상자. 비밀스러운 상자? 비밀스러운 상자가 뭐지? 혜진씨가 중얼거리며 방을 맴돌았다. 나는 현기증을 느끼며 벽에 기대어 섰다. 실제로 잠겨져 있는 금고 같은 걸 말하는 걸까요? 무여씨는 태연씨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말없이 무언가를 고민하고 있는 듯 보였다. 무여씨, 비밀스러운 상자는 우리가 지나쳐온 곳에 있을지도 모르겠군. 어떤 건지 감이 잡히신 겁니까? 가능성을 생각한 것뿐이네. 일단 이 방에서 나가서 찾아보도록 하지. 비밀스러운 상자 위에 있다는 길을 찾기 위해 우리는 지나온 길을 살펴보기로 했다. 비밀스러운 상자라면 사물함 즉 캐비넷이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군요. 비밀스러운 상자의 위에 길이 있다고 했어. 저기 길 비슷한 게 보이긴 하는군. 캐비넷 위쪽 천장에서 튀어나온 부분을 발견했다. 하지만 너무 높아요. 무슨 수로 조사하죠? 캐비넷 쪽도 높고 사이의 틈이 좁아서 올라가기도 힘듭니다. 받칠만한 것을 생각해보자고. 여기 와서 뭐 쓸만한 거 없었나? 기절했더니 영 답답하구만. 무여씨는 투덜거리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까 의자가 하나 있었는데 여기 있다. 무여씨가 세워놓은 둥근 의자 앞에 섰다. 여기 쓸만한 게 있군. 들고 따라오게. 의자를 클릭해서 복도에서 가져온 둥근 의자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태연씨가 위에 올라가 천정을 조사했다. 천정의 커버가 열리며 안에 장치가 모습을 드러냈다. 어떻게 사용하는 장치일까요? 중앙에 뭔가 끼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의 램프는 검은색에 가까운 진 회색이에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태연씨가 초조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칩들을 사용해야 되네요. 공략을 보니까. 그 다음에 이 칩을 또 더해서 검은 칩 입수. 이 칩하고 또 리더기랑 꽂고 자, 이 검은 칩을 꽂겠습니다. 의자를 받치고 올라간다고 해도 내 키로는 닿지 않는다. 자, 이거를 류태현한테 주고 검은 칩을 장치에 접속시켰다. 딱 맞습니다. 그가 외침과 동시에 출구 안쪽에서 큰 소리가 들렸다. 저쪽 문이 열렸어요. 여기 문이 열렸네요. 혜진씨가 복도 오른쪽 문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5층 중앙계단. 태연씨가 버튼으로 보이는 장치를 건드렸다. 반응이 없군요. 이 위의 장치는 카드 리더기 아닌가요? 버튼 위쪽에 작은 카드 투입구가 붙어 있었다. 중앙의 문에 흩어진 석재 조각들이 붙어 있다. 태연씨가 몇 번 힘을 줘 보다 돌아섰다. 퍼즐 같지만 움직이지 않는군요. 선 조치해야 하는 것이 있는 모양이군. 낡은 전등이 깜빡거리고 있다. 닫힌 오른쪽 문을 열고 나갔다. 복도 쪽에서는 열리지 않던 문이 중앙 계단 쪽에서는 너무 쉽게 열렸다.
철판 사이로 조심스럽게 발을 뻗었다. 통 뒤로 문이 닫혔다. 일로 나오네. 다시는 못 들어가잖아. 작은 철제 배전을 발견했다. 열어보겠습니다.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는군요. 쩔쩔매는 태연씨의 옆으로 혜진씨가 다가갔다. 이걸로 밝히면 좀 보일 거예요? 혜진씨가 꺼낸 것은 권총 라이터였다. 혜진씨, 어떻게 이것을? 아까 방을 조사하러 갔을 때 들고 왔어요. 좀 재수없긴 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도구 하나라도 더 챙기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이게 딱히 살인에 쓰이는 흉기도 아니고 문제될 거 없잖아요? 그녀는 무심하게 말하며 불을 켜들었다. 그걸 가져가는 건 나도 방을 조사하면서 봤다네. 도구를 챙기는 걸 말릴 이유는 없지 않은가? 무효씨는 턱수염을 만지작거렸다. 그나저나 참 그럴싸하게 만들었어. 정말 실총이라고 해도 믿겠는걸? 혜진씨는 무슨 생각으로 저런 것을 가져온 걸까? 정말 쓸모있는 물건일지 모른다고 생각해서일까? 아니면 안에 쪽지와 열쇠가 들어있습니다. 뭐라고 적혀있지? 3층 계단의 방으로 웃음을 눈물로 바꿔 살아남아라 라고 쓰여있습니다.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태연씨가 고개를 들었다. 이게 무슨 일이죠? 가스가 새어나옵니다. 다른 방들도 마찬가지예요. 문을 열어본 혜진씨가 방을 향해 소리쳤다. 중앙문은 꿈쩍도 하지 않는군. 여기서 죄다 죽일 셈인가? 이건 놈의 방식에 어울리지 않은데. 쪽지의 내용과 열쇠. 태연씨는 무릎을 치고 우리에게 소리쳤다. 회전함에서 얻은 열쇠를 가지고 3층 계단의 방에 가보겠습니다. 그건 위험해요. 하지만 가만히 있다간 죽음이 기다릴 뿐입니다. 어떻게든 해봐요. 쪽지의 내용에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태연씨는 쪽지와 열쇠를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여러분은 계속해서 나갈 방법을 찾아보세요.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To be continue. 제6장 종급. 은색 열쇠 입수. 권총 라이터. 긴급 이동. (3층으로) 가야겠네요. 여기가 3층 계단. 쪽지 메시지를 따라 여기까지 왔다. 다음에 뭘 해야 하지? 지금껏 열지 못했던 문이 눈에 띄었다. 지금이라면 열 수 있을지도 몰라. 이 은색 열쇠로? 기도하는 심정으로 은색 열쇠를 꽂아 돌렸다. 열렸다! 육중한 철문을 열어 젖혔다. 문 안쪽은 온통 암묵천지였다. 나와라! 모두 나와라! 뭔가 바닥에 쓸리는 소리가 들렸다. 즉시 꺼내어 들고 나왔다. 카드키였다. 이걸로 5층의 문을 열 수 있을까? 고민할 시간은 없었다. 나는 다시 5층을 향해 뛰어올랐다. 가즈아! 이쪽이지? 헉! 따가운 눈과 터질 것 같은 가슴을 억누르며 방으로 뛰어들었다. 다행히 시간은 아직 남은 듯 했다. 돌아왔어요. 뭔가 찾았어요? 찾았으니 돌아왔겠지. 어지러움을 참으며 카드키를 들어보였다. 5층 중앙계단. 자, 카드키를 왠지 여기다 꽂으면 가져온 카드키를 리더기에 삽입해보게. 즉시 달려가 하드를 집어넣었다. 하드가 리더기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
중앙의 문 쪽에서 큰 소리가 울렸다. 버튼! 아래 버튼을 눌러봐요. 버튼은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다. 이게 움직이는군. 중앙문의 서판에 손을 댄 무열 선배가 소리쳤다. 퍼즐이 움직여요. 카드키는 여기에 잠금을 해제하는 것이었나? 그렇다면 맞춰보는 수밖에 없다. 서판 퍼즐. 쭉 보였네. 이거 막 떠는 거잖아. 이거 눈 감고 술? 됐고 너무 높나? 좁아. 이쪽이다. 아래쪽 식으로 시간이 없다.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여긴가? 오, 완성! 서판 퍼즐 완성. 퍼즐을 완성했다. 웃는 얼굴의 현상이 나타났다. 이제 문을 아직도야. 아직 남은 게 있어. 웃음을 눈물로 바꿔 살아남으라는 구절이 있어. 웃음을 눈물로 바꿔 살아남아라. 쪽지의 내용을 생각해냈다. 문 앞에 나타나는 웃는 얼굴과 관련이 있는 것은 분명했다. 웃음을 눈물로 바꿀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서판이 맞춰지며 웃는 형상의 얼굴이 나타났다. 버튼 앞에선 모여 선배가 손을 올렸다. 이제 남은 건 이 버튼뿐인 것 같군. 그는 버튼을 힘주어 눌렀다. 문의 얼굴이 회전해 거꾸로 놓였다. 표정이 거꾸로 놓자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즉시 문으로 달려가 당겨보았다. 빛이 가까스로 문을 여는 것까지 성공했지만 달리면서 너무 많은 가스를 마셨다. 유순경, 괜찮은가? 정신 차려! 눈앞이 흐려지면 균형을 잃었다. 피대에서 요란한 벨소리가 울렸지만 손가락 하나 까딱 할 수 없었다.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 몸이 끌려 올려지는 느낌이 점점 멀어져갔다. 일어나야 하는데 모든 것이 아득히 멀리서 일어나는 사건처럼 느껴진. 먼 곳에서 총소리가 들렸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끝내 고개를 들지 못하고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깨어나자 병원 침대에 누워있었다. 나는 2주 동안 혼수 상태에 있었다고 했다. 바로 사람들의 안위를 물었다. 그리고 양수연 머리에 총상을 입고 바다에서 시체로 발견. 장혜진 가슴에 총상을 입고 배 위에서 시체로 발견. 한무여 형사 총상 및 과다 출혈로 인한 혼수 상태. 현장에서 사용된 총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배 안에서 발견된 몇 구의 시체에서 무예 선배가 사적으로 소지하던 권총의 흔적이 발견되었다. 무예 선배는 전신에 서너 군데의 총상을 입은 상태였다고 했다. 이대로는 가망이 없을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진상을 알아냈을까? 아니 어쩌면 이 미친 게임에 진상이라는 것은 없을지도 모른다. 그저 진상이라고 불리는 허상을 쫓는 자가 있었을 뿐일지도. 나는 그곳에 갇혀있을 때보다도 더 갑갑함을 느꼈다. 그리고 내게 온 편지를 다시 한번 내려다보았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근 시일 안에 다시 만나길 바랍니다. 나는 깊은 절망감을 느끼며
이젠 낯설게조차 느껴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노멀 엔딩 진상이라는 허상. 노멀 엔딩을 봤네요. 거의 다 죽고 혼자 살아남았네. 자, 여기서 노멀 엔딩을 받고 조금 찾아보니 트루 엔딩이 하나 더 있다고 하네요. 자, 트루 엔딩을 보기 위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움직이는군. 자, 1분 안에 맞춰야 된다고 그랬어요. 아씨, 1분이 다 돼가는데. 첫번 퍼즐 완성. 퍼즐을 완성했다. 문은 얼굴의 형상이 나타났다. 이제 문을 아직 남은 게 있어. 자, 여기서 1분 안에 됐고 버튼 앞에서 모의 선배가 손을 올렸다. 문의 얼굴이 회전해서 거꾸로 놓였다. 표정이 PC 나가자. 모의 선배를 부축하며 계단을 올랐다. 1분 안에는 해결했네요. 우리가 빠져나온 곳은 세찬 바람이 몰아치는 선체였다. 드디어 밖으로 나왔어요. 역시 배안이었군요. 모의 선배도 몸을 일으켜 주위를 살폈다. 갑자기 PDA가 울리기 시작했다. 역시 그냥은 보내주지 않을 생각이군. 모의 선배는 쓴 웃음을 지었다. 먼저 여기까지 도달한 걸 축하하지. 여러분이 헤매이는 과정은 정말 인상 깊게 봤어. 진상에는 도달하셨는지 모르겠군. 굉장히 궁금해. 잠시 낮게 웃는 그는 다시 입을 열었다. 자, 이제 종국의 시간이다. 여러분에게 마지막 게임을 제안하지. 마지막 게임이라고? 알고 있을 텐데 마지막엔 범인의 이름을 대는 순서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1편에서 그랬죠? 지난 사건이 떠올랐다. 충고를 켜놓은 채 게임을 버렸던 마지막 순간, 특히 유태현 순경의 입으로 듣고 싶군. 내게 범인을 지목하라고? 모두의 시선이 내게로 보였다. 나는 닥치고 있으라는 건가? 당신은 해설력이지. 차례를 기다리는 게 좋을 겁니다. 분수도 안 되는 건가? 모의 선배는 그를 빈정거렸다. 하무여 형사, 버튼 수작을 부리면 배는 폭파됩니다. 장난으로 듣지 않아줬으면 하는군요. 그건 안 돼. 배가 폭파된다는 말에 혜진씨의 얼굴빛은 사색이 되었다. 그는 만족스럽게 웃은 뒤 말을 이어갔다. 규칙을 전달하지. 유태현 순경은 지금까지 살인을 저지른 범인의 이름을 말한다. 범인의 이름은 함께 배 안에 있던 8명 중에 있다. 오답을 말할 경우 죽는다. 모를 경우 죽는다. 게임을 거절할 경우 역시 죽는다. 자, 도전할 텐가? 절대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 나를 유인하고 있다. 배현씨, 어쩌면 이것은 정답이 없는 문제일지도 모른다. 진상이라는 이름에 허상을 쫓게 해 조롱하고 무너뜨리려는 계략일지도. 달리며 마신가스로 머리가 지끈거린다. 팔, 다리의 근육이 찢어질 듯 아프다. 눈이 따갑다. 손끝이 얼얼하다. 발끝에 한계에 다다라 있다. 유태현 순경, 정신 차리게. 무여 선배, 자네는 이미 진실에 도달해 있을 것을. 그간 들었던 이야기,
보았던 광경, 불가능한 것들을 지우고 남은 것들을 떠올려 결정적인 것을 찾아내게. 곧 범인의 이름에 도달할 수 있을 거야. 선생님 말씀은 거기까지만 하지. 무예 선배 이야기대로다. 내가 지금껏 느꼈던 위화감, 기시감, 그것들의 원료를 생각해보자. 보일 듯 보이지 않았던, 잡힐 듯 잡히지 않았던 그것을 지금 구체화시키는 것이다. 좋아, 게임을 하고 싶다면 응해주겠다. 자, 그럼 시작하지. 범인은 남자인가 여자인가? 여자? 범인은 여자다. 그래, 그렇다면 사람들을 살해한 범인은 누구지? 양수연. 태연씨, 지금 무슨 말을? 수연씨가 경악한 표정으로 소리쳤다. 재밌군. 함께 고생한 사람을 범인으로 보는 건가? 어째서 그렇게 생각하지? 라이터. 권총 라이터 때문이다. 그게 어쨌길래 저를? 수연씨가 나를 바라보며 반문했다. 뭐가 문제라는 거지? 허강민 역시 물음을 던졌다. 시체총과 유사하게 생겼다. 그것이 시체총과 매우 유사하게 생겼기 때문이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수연씨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되물었다. 계속해서 위화감이 느껴졌었습니다. 야광 물질을 확인하기 위해 5층 A블록 브릿지로 갔을 때 창가를 본 수연씨가 말씀하셨죠. 지아씨가 권총 모양의 라이터를 겨누고 있었다고. 네, 맞아요. 보인 대로 이야기한 것 뿐이에요. 그게 어쨌다는 거죠? 얼핏 생각하면 이상할 게 없습니다. 지아씨가 그걸 가지고 다닌다는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아씨가 권총 모양의 라이터를 손에 넣은 곳은 5층 B블럭의 서랍이었습니다. 우리들이 팀을 분할해서 이동했을 때의 일이었죠. 따라서 수연씨는 그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계속하죠. 우리가 사건을 목격한 A블록 브릿지와 사건이 일어난 B블록 브릿지는 상당히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습니다. 맞은편 방에 커다란 협박문을 겨우 읽을 정도의 거리죠. 그 상태에서 수연씨는 처음 보는 물건을 보고 그것이 권총 라이터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수연씨가 마지막 사건을 겪으며 느끼었던 알 수 없는 위화감. 그 정체는 권총 라이터는 시체총과 흡사하여 구별하기 힘든다는 것이다.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쳤던 당시의 사실이 지금 선명하게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다. 아, 사실은 4층에 내려왔을 때 제아씨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5층에서 두고의 시체를 조사한 뒤에 대화를 기억하십니까? 휴식 시간의 전후에서 수혁씨나 지아씨를 보거나 이야기한 적이 있었냐고 물었죠. 그때 수혁씨는 분명히 수혁씨와 잠깐 이야기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말대로라면 수연씨가 권총 라이트를 처음 본 시기는 방금 전. 자, 이 말대로라면 수연씨가 권총 라이트를 처음 본 시기가 방금 전 5층 중앙 계단에서 혜진씨가 배전함을 밝혔을 때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5층에 야광 물질을 확인하러 갔던 시점에서 이미 수연씨는 권총 라이터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뭐야? 심장이 격하게 뛴다. 지아씨를 부직갱이로 살아야 하고 수혁씨에게 총을 쏘아 치명상을 입힌 범인은 양수연씨 당신입니다. 긴 정막이 흘렀다. 무예 선배가 앞으로 나섰다. 다들 영 말이 없구만. 이제 선생님의 정리 시간인 것으로 알겠네. 말을 마친 그는 가슴을 펴고 숨을 한껏 들이마셨다. 유순경의 결론에 내가 살을 붙이자면 여기 수영량은 서준용, 우희경, 허대수, 김재하, 강수혁을 모두 살해한 범인임이 분명하네. 다 죽였다고? 이 여자가? 그럴 수가? 재밌게도 그럴 수가 있다네. 수연씨가 희생자 모두를 살해했다고? 망상이 지나치세요. 어떻게 제가 다른 팀 사람들까지? 무예 선배는 목을 까딱대고는 입을 열었다. 그럼 여러분이 눈을 뜬 순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있었던 이들을 비약을 좀 얹어서 읊어보지. 너무 일찍 하면 배부터 터트려버릴까? 내내 참았다고. 그러니 아무쪼록 어선생도 너그러이 들어주게.
모의 선배는 지난번 사건처럼 대략의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걸까? 허광민의 탈출을 원천 봉쇄하고는 이를 막기 위해서 그것을 숨기고 사태를 방관했다. 그렇다면 이것은 허광민만의 게임이 아니다. 마치 모의 선배와 허광민의 게임 아닌가? 가장 먼저 나와는 인사 한번 못해본 서준용부터 현장인들의 증언과 3층에서 본 내용에 따른 추론이니 지적을 달게 받겠네. 물론 반영은 안 하겠지만 모의 선배는 헛기침을 했다. 당시 서준용은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부축을 받으며 엘리베이터에 들어갔네. 그때 양쪽에서 부축한 사람은 강수혁과 수연양이라고 했지. 맞아요. 두 사람이 양쪽에서 잡고 들어갔어요. 기진맥진했던 서준용은 부축한 사람들이 인도하는 대로 움직였겠지. 무예 선배는 턱수염을 긁으며 말을 이었다. 바닥에 고정된 의자에 앉히고 불이 꺼졌을 때 목을 뒤로 누른다. 그렇게 함으로써 피해자는 반역으로 완성되지. 여기에 엘리베이터 하단 모서리에 있었다는 구멍과 여기에 엘리베이터 하단 모서리에 있었다는 구멍과 탄성 있는 끈을 대입해보자고. 뚜껑에 가려놓은 흉기를 탄성 있는 끈에 묶어 장치해두는 걸세. 어떻게 했냐고? 사전 답사라도 했는 갑지. 엘리베이터가 상승하면서 끈이 점점 늘어나다 끊어지면서 발사. 고정된 관역을 맞추는 것이네. 준영씨가 죽을 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누군가 들어왔다 나갔었다고요. 3층에서 엘리베이터 통로를 보았네. 크지 않더군. 흉기는 목 뒤에서 들어와 턱 아래로 관통해 있었다고 했지. 그 좁은 곳에 4명이나 있었네. 누가 들어와서 그런 짓을 하려면 다른 사람을 타고 넘어야만 해. 그럼 한 줄 요약하지. 심신상실의 피해자를 고정된 의자에 앉혀 관역으로 만들고 대각선 아래에 장치한 흉기를 발사해 목 뒤를 찔러 죽였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자는 양쪽에서 부축해 들어간 두 사람 중 하나. 그리고 아직 살아있는 사람. 바로 수연양 자네세. 그럼 혜경씨를 독살한 방법은? 류순경의 팀은 와인병에 손댄 사람이 없으니 제외하고 수연양 쪽을 생각해보세. 일단 자네만 손을 댄 강수혁은 제외하지. 오희경은 병 나발을 불고 죽었으니까.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병을 만진 혜진씨가 용의에 오르는 것 아닙니까? 그녀는 와인을 따라 마시고 바로 수연양에게 건넸다고 하는데 어디에 독을 탈 타이밍이 있었단 말인가? 만약 그게 가능했다면 정말 마술 같은 손놀림이 필요했을 것이네. 그래요. 내겐 그런 재주는 없다고요? 모의 선배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른 사람들이 와인을 마실 때 키퍼 뚜껑을 들고 있던 사람은 누구였나? 나는 분명 수연양이라고 들었네. 독을 묻힌 부분은 키퍼 뚜껑이었겠지. 하지만 제가 뚜껑을 닫은 뒤에 혜진씨가 한 잔 더 마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뚜껑이 안쪽이라면 이야기가 다르지. 다시 마셨던 장혜진이 무사한 이유는 뚜껑 안쪽의 독이 아직 와인에 섞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어. 그럼 언제 독이 섞인 거죠? 모의 선배는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다. 강수혁이 너무 많이 마시지 말라고 했을 때 수연양은 어떻게 알려줬다고 했지? 병을 흔들어서 소리를 냈다고? 그거라네. 뚜껑 안쪽의 독이 풀린 역사적 순간이지. 그렇다면 누구라도 상관없이 노린 범행이었군요. 사내팀이 거기서 건배라도 했다면 바로 몰살 당했을 걸세. 어떻게? 수연씨는 파리한 안색으로 중얼거리고 있었다. 모의 선배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허대 수건도 아주 앙큼했네. 임기응변이 대단했지. 우리가 3층에 내려갔을 때 수연양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있었네. 네, 한순간도 떨어진 적 없이. 이번 건 전화를 받으면 폭탄이 터지는 장치 같은 거야. 그는 갑자기 알 수 없는 소리를 했다. 혹시 벽난로 구조 기억하나? 벽난로 구조요? 그새 까먹었나? 하드키를 반대편으로 보내는 바람에 자네 둘이 가보지 않았나? 아,
벽을 마주댄 방에 연통이 서로 연결되어 있었죠. 카드가 연통 안쪽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벽 맞은편 방으로 가 주워온 기억을 떠올렸다. 여기서 방이 없으면서 맞은편 방 남자를 쏘아 죽이는 마술이 시작되는 거네. 재료는 다음과 같이 화장실에서 얻었던 낚싯줄, 그리고 사라진 내 총, 마지막으로 방에 가득히 먼저 조를 나눌 때 휴식조의 분내, 그리고 목표와 벽을 맞댄 방, 즉 연통이 연결된 방을 선택하지. 다음에 방에 들어가기 전 이야기를 해두는 걸세. 벽 난로 구조 보셨죠? 정말 비밀스럽게 할 이야기가 있으니 한 30분만 있다가 그리로 이야기합시다. 이런 식으로. 불인계 있는 친구들은 의외로 이런 수에 잘 넘어간다네. 그 다음엔 방에 가서 열심히 준비할 차례. 상대 측 연통 뚜껑의 안쪽 꼬리에 낚싯줄을 걸고 총의 방아쇠에도 잘 감아놓지. 다음에 자기 측 연통에 총을 끼우고 총신의 카드키를 비스듬히 세워 고정시키네. 이렇게 해서 소위 전화를 받으니 폭발하는 장치가 만들어지는 거지. 다음에 모르는 척 우리에게 달려와 3층에 동행하고 총소리가 들리면 두근두근하며 올라가 보는 거네. 하지만 나중에 가본 수연씨의 방에는 아무 흔적도 없었는데 모의 선배가 혜진씨를 보며 물었다. 우리가 허대수의 방 앞에 모였을 때 수연 양은 어디에 있었나? 수연씨는 어디선가 다른 방은 모두 비어있다며 나타났다. 낚싯줄을 비롯한 준비물은 그때 제거되었을 거네. 어두워서 더 용이했을 거야. 모의 선배가 갑자기 손뼉을 쳤다. 그렇거나 강수혁이 총소리를 듣지 못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지. 허대수가 연통 뚜껑을 열어보다 사망했을 때 발싸움은 도로 닫히는 연통 뚜껑에 의해 대부분 흡수되었을 거야. 게다가 사건이 일어난 방은 우2와 우3, 장혜진의 방인 좌3의 정반대에 있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들리지 않았겠지. 부록 둘, 죽은 허대수가 평온한 표정이었던 원인이네. 누가 갑자기 총을 들이댄다면 누구라도 놀란 표정을 짓겠지. 안 그런가? 하지만 허대수의 표정은 정말 일상적인 것이었어. 총을 매일 보는 하드보일드한 삶을 살기 때문이었나? 물론 아니지. 그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즉 부지불식간에 당했기 때문이네. 아무 생각 없이 연통 뚜껑을 연 순간이 곧 최후였기 때문이야. 부록 셋은 3층에 우리들만 총소리를 크게 들은 이유네. 총소리를 들은 당시 우리가 있던 방은 어디였나? 바로 4층에서 내려온 용통이 모인 중앙 환기 통로였지. 이 세 가지 부록의 뒷받침으로 나는 용통 자동 발사설을 생각해낸 것이네. 입 아픈 이 짓도 슬슬 끝나가는군. 다행히 김재하와 강수혁은 한 세트야. 김재하는 아마 적당한 시기에 수연양을 눈치챘을 것이네. 눈치를 보면서도 여자라고 우습게 본 면이 있었을 거야. 겁을 주면 말을 들을 거라는 식으로 말이야. 그리고 그의 자신감이 폭발한 순간이 바로 권총 라이터를 잡은 때였네. 권총 라이터를 가졌을 때 싱글거리던 그의 표정이 떠올랐다. 그때 마침 잘 되었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기분 째졌겠지. 다 알고 있다고 하면서 총으로 겁주고 잘 구슬려서 나간 다음에 터뜨리면 대박이 날지도 모르잖나. 하지만 살해 3관왕에 빛나는 수연양을 우습게 본 게 실수였어. 인적이 드문 5층으로 데려가 방심하고 등을 돌렸을 때 부직갱이로 때려 살해했지. 수연씨는 그때 권총 라이터를 처음 보았겠군요. 라이터로 협박당한 걸 알았으니 인상 깊게 남긴 했을 거야. 결국 그로 인해 자네에게 꼬리를 잡힌 격이 되었지. 마지막으로 강수혁이군. 김재화와 만나기로 한 뒤 강수혁에게도 적당한 시간차를 두고 그 방에서 만나기로 했겠지. 그리고 김재화를 살해한 뒤 자네에게 찾아가 반대쪽 방으로 올라가 보자며 두 번째 시간차를 이용했네. 자네가 목격한 순간은 수영양이 인기척을 내어 강수혁이 창가를 내다본 때였겠지. 그 이전 그녀가 했던 짧은 상황 설명은 암시, 즉 보지 못했던 것을 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수법이었던 거야. 모의 선배는 목이 마른 듯 재차 헛기침을 했다. 그리고 자네가 뛰어 내려간 틈을 타 중앙 계단을 통과,
B블록으로 금세 넘어가 강수역을 쏘았네. 다음은 다시 A블록 쪽으로 내려와 어머 세상에 하면 끝이 나는 거지. 수연양은 그렇게 계획적이면서도 충동적이고 각본을 따르면서도 임기응변식으로 계속 살인을 이어왔던 걸세. 스피커 뒤에서 작은 박수 소리가 들렸다. 감탄스럽군요. 하무야 형사, 그럼 그녀의 이유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까? 그런 것까지 어떻게? 몰라서 묻는 건 아닐 테고 날 시험해 보겠다는 건가? 내가 추정하는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장기 매매네. 장기 매매라고요? 이번엔 유난히 몸이 아픈 자들이 많더군. 당장 보기에도 환자인 자들 말고도 과거나 현재 이력에서 건강이 큰 변수였던 사람들이 대다수였네. 준영씨가 건강 때문에 입시를 치르지 못했다고 했어요. 희경씨도 건강 때문에 은퇴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허대수 역시 몸쓰기를 하지 못해 오시를 본다고 말했었지. 저기에 장혜진 역시 눈에 문제를 계속 숨기려 하더군. 일단 이 단계에서 의료에 관련된 원한이라는 추측을 했었지. 후 우의경과 허대수의 시신에서 수술 자국을 발견했네. 모두 개복 수술이었어. 와인을 마셔야만 한다던 우의경은 아마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었을 거야. 이식자는 끊임없이 약을 먹어 장기를 관리해야 하는데 빼앗긴 약을 대신해 덕을 볼 수 있는 것이 와인이었지. 실제로 별 효과 없다고 해도 삶이 절박한 사람에겐 그만큼 중요한 게 없다네. 어떻게 그런 걸? 그야 나도 나이가 있다 보니 건강에 여러모로 문제가 많아서 말이야. 모의 선배는 턱수염을 긁적였다. 왜 이식 사실을 숨기려고 했을까? 서로에게 잘 보이려고 그런 건 아니었을 거야. 그것들은 그들이 불법 장기 이식을 받았기 때문이며 그것이 그들의 죄일세. 그렇다면 재하씨는 그의 시신에는 수술 자국이 없었습니다. 그자는 좋아하는 돈을 먹고 죄보된 고발 기사를 없앴을 거라고 보네. 루포 조문의 베테랑 기자가 삼시세끼보다 돈을 좋아한다니 답이 나오지 않나? 강수혁 역시 수술 자국이 없지. 병원장의 아들이자 행정실장이 여기에 어떻게 관여될 수 있겠나? 난 그가 장기매매 브로커였을 거라고 생각하네. 그리고 여기에 수연양은 모두를 죽인 범인이자 약혼자의 장기를 적출당한 피해자일세. 아,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군. 어떻게 그걸? 수연양이 말한 자신의 죄에 대해 꼼꼼히 생각해봤지. 본인의 과실로 약혼자를 죽였다. 그런 건 여기 올 이후로는 한참 미달이야. 자네의 죄책감, 근원은 물론 사고겠지. 하지만 지금 자네를 가장 괴롭히고 있는 것, 약혼자를 죽였다는 것은 그가 불법 장기 매매의 피해자가 된 것 때문이 아닌가? 네, 제 약혼자는 지금 갈기갈기 찢어져 제가 죽인 자들의 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입을 열었다. 수연씨, 무혜씨는 정말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걸. 강민씨가 그렇게 경고했었는데 제가 겉모습만 보고 너무 허술하게 한 것 같아요. 내 몸 상태가 조금만 더 좋았더라도 우리 관계는 더 재밌었을 텐데 아쉽게 됐어. 그녀는 고개를 돌려 우리를 향했다. 이제는 모두 아시겠지만 제가 바로 강민씨가 준비한 주인공이었어요. 강민씨는 제게 무대를 만들어 주었고 대신 태연씨와 모혜씨라는 변수를 넣어주셨죠. 그리고 무대 안에서 모든 것을 처리하고 살아남으면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도망자의 자유를 줄 거라고 약속했었는데 그의 실책에 넘어가면 자멸뿐입니다. 자멸? 전 이미 아무것도 없는 껍데기뿐인걸요. 그녀는 정말로 알맹이가 사라져버린 사람처럼 건조한 미소를 지었다. 제가 일으킨 그날의 사고 후 저와 제 약혼자는 각각 다른 병원으로 이송됐어요. 그녀는 자신의 머리를 감싸듯 끌어안았다. 다시 찾아갔을 때 그는 없었어요. 그 어디에도. 위중한 상태였지만 분명히 점점 나아지고 있었다고 했는데 우리는 둘 다 천의 고아였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도가 없었어요. 가진 것을 모두 털어 뒷조사까지 하고 나서야 무서운 사실을 알게 되었죠. 거대한 조직에서
급하게 장기를 매매하기 위해 연고가 없는 중환자를 죽였다는 사실을, 거기에 깊이 관여된 사람이자 가장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람, 그를 고른 사람이 병원장의 아들이자 행정실장인 수혁씨였다는 것을 그녀는 조금씩 손을 떨고 있었다. 처음에는 정보를 모아 언론에 터뜨리려고 했어요. 힘없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뿐이었으니까. 하지만 믿을 수 있다던 기자는 병원과 조직에서 큰 돈을 주자 모든 정보를 파기했어요. 내가 모든 걸 바쳐서 모은 자료들을. 그것이 김재하로군. 그녀는 멍한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다음으로 강수혁에게 접근했나? 네. 그는 내가 자신이 죽인 자의 약혼녀인지 알 리가 없었죠. 그런데 우습게도 모든 걸 포기하고 수혁씨와 함께한 지 1년이 되기 시작하니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게 된 거예요. 내가 일으킨 사고 탓에 지금은 사라져버린 그를 마음에서 내려놓고 복수를 위해 접근했던 수혁씨에게 무언가를 바라기 시작한 거죠. 정말 어처구니 없는 여자예요. 나는 수연씨, 행복해질 권리는 누구에게나. 쉽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런 상황에서 강민씨를 만나게 된 거예요. 나의 꿈을 이뤄줄 사람을. 그건 꿈이 아니에요. 절망에 떨어지고 말 뿐입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죠? 전 이미 절망에 떨어졌어요. 선을 넘었다고요. 내가 죽인 자들도 그들 자체로는 좋은 사람들일지 몰라요. 하지만 내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그저 내 약혼자의 몸을 잘라서 판 자와 그것을 사서 품은 자들을 몰살시키고 싶은 마음뿐이었으니까. 그녀 역시 선을 넘은 자였다. 허강민이 말하던 다시는 인간으로 돌아올 수 없는 자. 허강민, 당신은 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거야? 소리쳤지만 공허한 메아리만 올릴 뿐이었다. 실패했건 약속대로 계약은 파기다. 도망자의 자유. 어쩌면 나는 그런 건 처음부터 바라지도 않았을 테니. 그는 짤막한 말을 남기고 연락을 끊었다. 이제 그도 저를 버렸네요. 수연씨는 쓸쓸하게 웃었다. 너는 자네를 동정할 생각은 없네. 네, 그런 건 필요 없어요. 절 마음껏 욕하셔도 좋아요. 그럴 생각도 없어. 다만 내가 알고 있는 다른 이야기를 해주겠네. 우리가 삼촌을 조사하러 갔을 때 장혜진이 강수혁을 방으로 불러서 무슨 이야기를 나눴을 거라고 생각하나? 아마 장혜진은 자신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거네. 그녀는 그에게 기대려고 한 것이겠지만 강수혁은 장기매매 브로커인 자신이 중심 타겟임을 눈치챘을 거네. 물론 여자친구가 자신을 노리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겠지만 그는 자네에게 자신의 그 부분을 어떻게든 숨기려고 했을 거네. 그래서 용의자가 되면서까지 대화의 내용을 밝히지 않았던 거지. 맞아요. 내가 한 이야기는 각막 이식에 관한 거였으니까. 안 돼. 모여 선배의 이야기는 그녀를 점점 더 무너지게 할 뿐이다. 5층의 현장에서 느꼈던 또 하나의 강한 위화감. 모여 선배는 어쩌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지도 모른다. 5층에서 발견한 강수혁의 시신을 보고 자네도 이상함을 느꼈을 거야. 복도에서 가슴을 쏘았는데 사체는 브릿지에서 머리에 총을 대고 누워있었지. 왜 그랬다고 생각하나? 그녀의 눈빛이 흔들려. 모르겠어요. 아니, 알고 싶지 않아요. 뭐해 선배? 약속대로 5층에 올라간 강수혁은 복도에서 자네에게致命적인 총상을 입었지. 자네가 남긴 총을 집은 그는 다시 브릿지로 돌아가 머리에 총을 쏘아 자신의 죽음을 자살로 위장, 즉 자네를 보호하려다 사망했던 것이네. 그녀의 눈에 초점이 사라져간다. 모열 선배는 그녀를 완전히 부숴버렸다. 사실 알고 있었어요. 그 방에 다시 갔을 때 알 수 있었죠. 멍청한 사람. 그녀의 표정은 마치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무너지고 있는 것 같다. 난 대법원을 이뤘어요. 그의 몸을 나눠 가진 자들을 나의 손으로. 하지만 이제 돌아갈 곳이 없어요. 예전에는 수혁씨가 있었죠. 나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녀는 비쩍비쩍
뒷걸음질치며 천천히 앞쪽으로 향했다.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안됩니다. 나는 그녀에게 달려가려고 했지만 모에 선배가 놀라운 힘으로 어깨를 붙잡았다. 자네까지 위험해져. 그만두게. 이거 놓으세요. 이미 선을 넘은 자들이야. 어쩌려고 그러나. 그래서 선을 넘었기 때문에 부셔버린 겁니까?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 그녀는 천체의 끝에 등을 기댔다. 이젠 지쳤어요. 달성된 복수의 허망과 휘몰아치는 회한 속에서 그녀는 스스로 몸을 던졌다. 안 돼! 조사가 끝이었군. 이렇게 캐내면 인생 미천 다 드러날 텐데. 아무래도 총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그렇겠죠? 사건이 종료되고 약 2주의 시간이 흘렀다. 몇 고의 시체에서 무예 선배가 가지고 다니던 탄환들이 발견되어 우리는 요즘 내사과에 불러다니는 게 주일과가 되었다. 이러다 저는 교통에서도 잘리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그럼 사이버 수사대로 와. 내 대신 현 거래 문제 좀 해결해주게. 나는 얼마 전 마우스를 뒤로 잡고 끙끙대던 그의 모습을 떠올리며 몸서리를 쳤다. 아니요, 거기에서도 특히 무예 선배 근처는 피하고 싶군요. 그는 턱수염을 긁으며 목을 까딱거렸다. 잠시 멍하니 구름이 흘러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아직도 좀 의문입니다. 뭐 말인가? 그는 뒤쪽에서 대수롭지 않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마지막 순간에 왜 무예 선배께서 강수혁의 최후를 그녀에게 각인시켰는지를, 왜 그녀를 몰아세워 자멸하도록 만드신 거죠?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드는 걸 괴로워하면서도 즐기는 사람을 아나? 글쎄요. 난 그녀를 곁에 두고 불임 최대한 막아보려 했네. 중반에 기절하는 바람에 의도대로 하진 못했지만 무예 선배는 고개를 저었다. 어쨌건 난 그녀의 존엄을 지켜줬다고 생각하네. 결국 죽음으로 끝나긴 했지만 비참함의 무한 연쇄에서 벗어난 것은 사실이잖나. 거기서 누군가에게 구해졌다 한들 선을 넘은 이상 고통은 영원히 반복될 뿐이네. 무예 선배는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다.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건 경험에서 우러나온 이야기인가요? 자네까지 신문인가? 그럴 리가요. 단순한 궁금증입니다. 간접 경험이지. 무예 선배는 고개를 들고 긴 연기를 뿜어냈다. 허광민은 이번에도 빠져나갔군요. 애당초 공정한 게임이 아니었어. 그의 입에서 게임이란 단어가 나오자 나도 모르게 발끈했다. 무예 선배도 이 사건이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게 내 스타일이라네. 삐죽하게 웃는 그를 보며 우리 사이에 큰 차이를 실감했다. 섣불리 굴면 수틀린 걸 알고 흥미를 잃은 허광민이 배를 날려버릴 수도 있었네. 무예 선배가 꽁초를 비비어 끄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주식 시간 끝이군. 내려가자고. 문을 향해 걸어가는 그의 등 뒤에 물었다. 간접 경험이란 말은 틀렸습니다. 무예 선배 역시 선을 넘은 고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허광민과 힘으로서 게임을 즐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먼저 내려가지. 그는 대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실외기 위에 무예 선배가 놓고 간 담뱃값이 놓여있다. 설마 권하는 건가? 담뱃값을 집어들었다. 조용히 갑을 구겨 휴지통에 넣었다. 저는 무예 선배 하나 탑니다. 여러가지 생각으로 무거운 머리를 들어 먼 하늘을 보았다. 내일째는 햇살을 맞으며 주연씨의 마지막 눈빛을 떠올렸다. 하늘을 회색으로 물들였던 긴 겨울이 이제 막 끝나가고 있었다.
and you. 사건 발생 수개월 전. 사건공원 묘지에 한 남자가 서 있다. 한참을 서 있던 그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내가 찾아온다 한들 기쁘지 않을 거란 건 압니다. 띄엄띄엄 건네는 이야기는 무덤의 주인에게 하는 듯 했다. 오늘 조직을 탈퇴하려고 합니다. 희생이나 고통은 각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고인이 된 당신에게는 어떤 위로도 되지 못하겠죠. 남자는 작게 한숨을 쉬었다. 내가 용서받지 못할 놈이란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용서를 비는 것도 내 이기적인 바람 때문이죠. 그녀를 알고 나서야 지금껏 잘못 살아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을 서로 맞잡았다.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미안합니다. 나를 용서해주세요. 그것은 터무니없는 이기적이고도 절박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었다. 무덤가에서 웬 혼잣말입니까? 저쪽에서 다른 남자가 다가왔다. 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고인에게 할 말이 있어서. 놀라 얼버무리는 남자를 보며 다가온 남자가 미소 지었다. 누구나 고인 앞에서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죠. 보기 좋아서 참견해 본 겁니다. 그럼 저는 이만. 다가온 남자는 그대로 지나쳐 반대편으로 사라졌다. 무덤 앞에 선 남자. 강수혁은 그런 남자의 뒷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보면 볼수록 재밌게 되었어. 길끝으로 나온 남자는 고개를 숙이고 낮게 웃었다. 박강민, 양수연, 이번 게임에서 얼마나 잘해줄지 기대되는군. 고개를 든 남자, 허강민은 수풀에 걸린 흐릿한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여기서부터 이제 계획을 짰었군, 허강민. 트루 엔딩, 상처 자국. 자, 이렇게 해서 검은방2 엔딩을 보고 마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